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불안에 기업 심리 전망은 악화됐지만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화 발언을 했다는 점에 시장은 더 주목했습니다. M7도 대체로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가 5일 연속 상승하며 5일간의 상승률이 28%에 육박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오는 2분기에 상승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출하가 앞당겨진 데다가 재고 소진도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가의 HBM3 12단의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메모리의 평균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구리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자 구리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 관련 상장지수 증권이 이달 들어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 ETN 수익률 상위 10개 중 6개가 구리 레버리지 상품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리 가격의 강세는 오는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또 굉장히 좋았다가 엄청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뭔가 해소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을 거치면서 아직도 아닌가라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국내 증시가 그래도 조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될지 한번 전략을 제대로 세워봐야겠죠. 대표님이 오늘 밀착 종목 2가지 가져오셨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대표님과 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자,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실 발표된 여러 경제 지표들은 경기가 조금 악화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화 발언을 했다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워낙 빠졌었던 뉴욕 증시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에 더 반응을 하자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자, 이거 제가 사실 봤을 때는 지금 증시가 네. 긍정적인 발언에서는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리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발언이 나왔을 때는 네. 굉장히 또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뭔가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를 더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현대차 투자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좀 예고 아닌 예고를 했지만 이렇게 관세로 자꾸 괴롭히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기업이라는 게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자국에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얻어가는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미국으로 다 들어와서 장사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관세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게 아마 밀당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관세로 인해서 증시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밀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는 그렇게 없다. 왜? 국내 증시가 사실 미증시가 굉장히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네. 과거에는 사실 안 좋을 때 같이 안 좋고 좋을 때 같이 좋고 맞아요. 커플링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디커플링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거래일 동안 조정이 그냥 나왔죠. 지지부진했죠. 이게 너무 안 좋다라기보다는 애매한 상황이었나요? 애매하게 정말 안 좋은 네. 정말 지루하고 루즈한 그런 장세가 이어졌잖아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너무 지금은 주목하는 것보다 네. 국내 증시에 굉장히 이슈가 많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관세 이슈보다는 네. 뭔가 일정에 따른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뭐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지금은 뭔가를 좀 짧은 시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거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안에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밀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그 안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과 같은 기대감이 나오는 쪽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망이 더 좋게 나온다더라, 업황이 개선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쪽이 있다면 또 이런 부분에 또 집중을 해봐야겠죠.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 만나보면서 같이 한번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반도체와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BM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2분기에 상승 전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 전반이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올라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일단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큰 조정 이후에 네. 좀 횡보를 계속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다 할 상승은 없었죠. 지금 근데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서 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바닥 지지를 잘 받고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앞으로 반도체가 뭐 주도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증시 차트를 보잖아요. 네. 증시 차트에서 특정 저항대를 돌파할 때 캔들이 특정 저항대를 돌파할 때 그때 과연 어떤 업종이 움직였는지 네. 요거를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오, 왜냐면-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을 볼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업종이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뭐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우리 작년에도 반도체 업종이 시장이 좀 눌렸다가 네. 그 2차전지가 좀 한풀 꺾이면서 반도체 업종이 살아나면서 지수가 급등을 좀 단기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사실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도 지금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주요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게 조금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내 증시가 사실 안 그랬던 적이 잘 없죠. 그건 네. 그렇죠. 뭔가 주도 업종이 올라야지만 시장이 네. 좀 탄탄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있으면 이제 시행된 공매도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그 테마가 네. 너무 강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떤 특정 테마가 있으면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그래서 뭐 지수와 더불어서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공매도 여파가 그렇게 작진 않겠지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게 과연 뭐 피부에 와닿을 만큼 그게 여파가 클 것인가 네. 거기에는 좀 의문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지금 국내 증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확실하게 오름세를 보여주는 게 또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굵직한 섹터가 오름세를 보여줘야지만 시장 전반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안에서도 전반적인 순환매도 일어나면서 확실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수 있겠죠. 이 안에서 대표님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실지 저희가 잠시 후에 밀착 종목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밀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 설명해 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미리 들어와 있으시면서 어떤 종목일지 정확한 정보들로 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리 가격이 말 그대로 고공행진하는 중입니다. 국내 상장지수증권 이 ETN의 수익률 상위 10개 중에 무려 6개가 구리 레버리지 상품이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도 말 그대로 지금 구리 때문에 난리 법석입니다. 2분기까지는 가격 강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관련주들로 볼 때는 지금이 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기에 딱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동안 금값이 사실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값으로 갔던 수요가 지금은 음. 구리로 이동되고 있다. 아. 수급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원자재 섹터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격이에요. 가격이 사실 고공행진을 하면 네. 뭐 당연히 관련주들은 오를 계속 수밖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없다. 그리고 그 주목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구리 관련주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꼭 구리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전선주들도 같이 봐야 된다. 아, 뭔가 우리가 딱 구리를 일차원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파생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선 기업들 중에 네. 그 구리를 직접 전선으로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보고 왜냐면 네. 국내 수급이 사실 한 업종으로만 계속 몰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수급이 순환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뭐 먼저 사실 뭐 원자재 쪽으로 갔으면 다음에 이제 좀 파생돼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미리 확인하고 뭐 공략하시면 그런 부분도 괜찮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게 그 2분기까지 오른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오진 않겠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전망은 2분기까지 가격 강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관련주들로만 봤을 때는 화력이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도 검사를 좀 해보고 네. 확인을 해봤는 결과 아직까지 시세가 충분히 나오진 않았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진 않았고 물론 이제 대장주 같은 네. 종목들은 주가가 뭐 정말 많이 급등을 했죠. 그런 반면에 아직까지 후발주들은 사실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게 이 구리 관련된 섹터고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구리 관련주로서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종목은 오직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잠시 후에 구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대표님이 선별해 오신 밀착 종목을 통해서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통신망 안에서 방송 중 실시간으로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밀착 종목에 대한 설명은 방송을 통해 들으시고 QR코드는 지금 미리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일지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방송 공략주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인데 이 안에서 자세한 얘기들을 다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한 점들도 이 안에서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내일장부터 장중에 공략해 볼 수 있는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종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종목들을 받다 보면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의 계좌 안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또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으로 두 가지의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흥하해운 3월 24일 바로 엊그제였죠. 전략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제시를 해주셨는데 현재도 보유 중이지만 이거래일 만에 4% 넘게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는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에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PIE도 3월 20일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5% 넘게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한 자릿수의 수익률이라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밑에 보이는 하나마이크론이 방송 공략주였죠.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쌓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세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 아닐까요?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일주일 사이에 세 가지 종목으로 수익 탄탄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문가님은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대해봤길래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나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대표님과 함께 전략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요즘에 일주일 사이에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종목씩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방송 공략주도 하나씩 날아오르고 그 사이에 통신망에서는 두 가지 종목 정도 짚어주시고요. 지난주에는 한 5종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아, 더 많았나요? 네, 제 그렇죠. 기억력이 잘못됐네요. 너무 많은 분들 보시니까. 더 많이 하는데 이번에가 조금 오히려 부족했던 거다. 네, 장이 사실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공략을 많이 사실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장이었어요. 오히려 그 지금 같은 이렇게 오늘을 제외한 그동안 이제 약세장에서는 종목을 미리 담아놨다가 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정리를 해야겠죠. 테마주들이 굉장히 뭐 국내 증시에서 비교를 하자면 우리 테마주들은 사실 일주일 동안 눌렸다, 2주일 동안 눌렸다 하더라도 사실 3일 만에도 원상 복구를 해주는 게 테마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 종목 외에도 우리가 뭐 앞서 보여드린 이런 한 자릿수의 종목들은 실제로 우리가 팍스통신망에서 실시간으로 단타로 접근해서 그냥 당일날 정리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주식광장의 포착주죠. 종목 공략주인데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가 요날 진입을 했습니다. 19일 날 진입을 했고 19일 날 방송을 했고요. 20일 시초가로 진입해서 21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목표가 14,000에 도달하면서 딱 고점에서 딱 정리가 되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솔루션을 드렸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방송을 보고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 그 14,000에 정리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13,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담아도 된다. 이건 뭐 추세적으로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상승한 날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오늘 뭐 사실 양봉 만들어내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정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 뭐 크지 않는 추가적인 두 번째 공략으로 시세를 한번 더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역시 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PPI라는 종목인데 저희가 사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종목을 공략주가 사실 나가는데 공략주가 예를 들어서 뭐 상승하려고 하면은 그 텀이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뭐 바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또 눌렸다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종목이 이슈를 받고 종목이 상승을 하겠죠 물론. 그래서 그동안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좀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거래량이 많이 당일 시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선별한 후에 우리가 단타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일날 요 양봉이 떠 있는 당일날 요날 우리가 진입을 해서 약 5%대 수익률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뭐 기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이라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브 교육 중에 드리는 이런 호가창을 이용한 매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당일 수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도 마찬가지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인데 해운주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해운 업종으로 수급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운주 몇 개 안 되는 해운주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가 그 이후에 후발주를 공략해보자 해서 24일 당일날 단타로 접근해서 정말 짧게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4%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종목들 외에도 사실상 우리가 뭐 수급을 통한 종목 그리고 추세를 통한 종목 그리고 산업을 통한 종목들도 많이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목요일에 이 산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산업 교육을 통한 뭐 종목 선별이라든지 그리고 바닥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 팍스통신방 오셔서 내일 요 공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방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짚어봤던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방송 공략주였죠. 지난주 방송에서 저평가 바닥주로서 우리가 한번 노려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바로 하나마이크론이었습니다. 자, 진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슈팅이 나왔고요. 대표님께서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매도 사인을 주셨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단기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통신망 안에서는 추가적인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신 상태입니다. 특정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특정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들까지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그 다음에 장중에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셨던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이었습니다. 3월 20일에 일단 통신망 전용 종목으로 PIE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타점 안에서 그래도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5%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4일에 해운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흥하해운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죠. 이 또한 당일에 진행을 하면서 4% 넘게 오르는 걸 수익으로 챙겨올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당일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같이 접근을 해봤을 때 4%, 5%의 수익을 내기도 혼자서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 많은 분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4%의 수익은 내기 어려운데 20%의 손실 내는 건 정말 금방이다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전용 종목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내일장부터 이런 종목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방송 공략주들 밀착 종목으로 만나봐야겠죠. 어떤 이슈를 토대로 삼고 있는지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었던 반도체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2분기에는 정말 가격 상승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왔다면 이제는 가시적인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이 유리기판 테마가 조금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조금 HBM과 관련해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걸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순환한다라는 거는 항상 배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하나의 이 산업 자체가 네. 지금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반도체 공략했던 분들 지금 다 눌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린 맥락이 뭐냐면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뭐 주가가 내가 공략하는 주가가 눌렸다라고 해서 네.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끝이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3개월을 눌렸더라도 단 일주일 만에라도 말아 올립니다. 맞아요. 네, 말아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너무 사실 이제 내가 물린 종목은 쳐다보기도 싫죠. 그렇지만 이걸 어쨌든 전략을 잘 잡아서 네. 뭐 탈출하고 수익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굳이 이거 뭐 지금 당장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밀리는 대로 냅두고 다른 네. 거 보시면 되죠. 다른 거 일단 보고. 뭐 대세가 지나갔다고 해서 영영 다시 내 차례가 안 올 건 아니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시대가 발전할수록 음. 사실은
오히려 메모리 수요가 네. 더욱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자제품 쪽에서 뭐 수요가 눈에 띄게 막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D램 같은 경우에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쵸.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리고 찾는데도 뭐 전자제품이 비단 전자제품이 아니라도 찾는데도 많고 그렇죠. 수요가 조금 회복되면서 재고가 조금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쨌든 재고가 다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또 이제 지금 찾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보면은 뭐 공급이 딸릴 경우에 음.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딸릴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오늘 그 엔비디아가 그 거래처에 앞으로 가격 올릴 거다라는 걸 공지를 했어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뭐 우리가 이제 더욱 더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후에 풀어드릴 거지만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하게 됐는데 지금 사실 시청자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너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끽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8만 전자예요. 저는 7만 전자예요. 이거 맞아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고점에서부터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6만 원이에요 벌써. 4만 원 갔다가 지금 6만 원이에요. 네. 자, 6만 원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다시 10만 전자 얘기가 나오는 날도 올까요? 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죠. 그쵸. 사실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왜? 영업률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지금 돈도 잘 벌고 기업이 네. 그리고 뭐 거래처랑 뭐 활발하게 수요 공급을 맞춰가고 있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상 과거에 물려 계시는 이 7만 전자, 8만 전자, 삼성전자에 네. 물려 계시는 분들이 기대감을 지금 막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맞아요. 갑자기 막 탄력적으로 올라오니까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여태까지 되게 애를 끓게 하는 시간이 길더니 왜 이러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 완전 거죠. 사춘기였는데 지금 완전 막 미친 듯이 급등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삼성전자가 뭐 사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는 갈 것이다. 그렇죠. 뭐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건 사실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나중에 돼서 사실 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이 아닌 이렇게 이상 된다,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게 될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추세를 탔고 그리고 앞으로 이 메모리 시장이 더욱더 뭐 성장함에 따라서 뭐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최근에 이제 뭐 인도 관련돼서 뭐 악재가 있었지만 네. 풀어 나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삼성전자 관련된 거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게 또 삼성전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보유를 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나 여기에 초집중을 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에 관련된 분석을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일단은 반도체 전반에서 지금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대표님의 안목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이 그러면 오늘 딱 선별된 종목일까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그 앞으로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두 쪽에서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양다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증시에서는. 근데 이 양다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비교를 하자면 뭐 그냥 저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의 양다리가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여성분들 그쵸. 좋아하는 뭐 샤넬, 에르메스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굵직한 지금 국내 투톱 반도체 이 기업들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건 정말 좋은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것만 해도 사실 재료가 나왔고요. 네. 그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요거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SK하이닉스와 협력을 하고 있다. HBM용 버닝 테스트 소켓 클리너를 개발했는데 이 소켓 클리너가 사실 이제 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관련주다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여기서 나왔죠.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이 레이저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만 해도 사실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외에도 앞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협력함에 따라서 이 HBM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요즘 막 가지고 오는 그 바닥주 있잖아요. 그렇죠. 저평가된 바닥주. 그 중에 한 종목입니다. 오. 자, 지금 시장에 가장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 고점 대비 조정이 굉장히 깊었고요. 조정 이후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특정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현재 매집봉들, 윗골이 달린 매집봉들 들어왔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정말 크게 폭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슈만 한 방울 첨가가 됐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차트 보시면은 그 근래 들어서 특정 구간 121선 지지를 탄탄하게 받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출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실제로 지금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정배열을 맞춰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서 별도로 공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 뭐 제가 별도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그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주요 전략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모멘텀들을 풀어드릴 거니까 지금 팍스통신망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국내 굵직한 톱2 반도체 기업들을 등에 업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에 특히 또 HBM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도체 안에서의 사업성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또 주가의 흐름이겠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점을 잘 다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1선의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바닥에서 고개를 들어 올린 종목이라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것도 특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내가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하나 꼭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만나봤던 첫 번째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못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종목이 더 남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이슈부터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와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입 구리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조사해봐라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또 미국이 철광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이 구리에까지 관세 25%를 부과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죠. 그때부터 글로벌 원자재 기업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미국에 구리를 공급한 상황입니다. 그럼 선제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와 관련된 공급 부족 이슈로 지금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꼭 한 번씩 이렇게 원자재와 관련한 공급 부족, 가격 급등 이런 이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보통은 좀 화력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요? 빠르게 없어졌을까요? 최근에 뭐 철강주만 봐도 화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원래 원자재 관련 섹터는 잘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찾다가 보니까 오늘 이슈가 시장에 많지 않았어요. 뭐 테마주들 많이 움직여, 정치 맞아요. 테마주들. 그래서 이제 찾다가 이제 구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주들을 좀 봤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시세가 아직 안 나왔지? 그러니까요. 뭔가 시장에서는 계속 이슈는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관련주들이 막 폭등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원자재 관련주들은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당 지금 가격이 1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재료란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대장주만 움직였어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후발주를 찾아야겠죠. 당연하죠. 후발주 옥석 가리게 해서 후발주 공략하고 그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야 시세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그 팍스통신방 안에서 종목 공략하는 거 보시면은 네. 단타는 그냥 한 5% 내외에서 이제 공략을 해요. 5% 7%. 그렇지만 뭐 사실 이렇게 방송 종목들은 네. 사실 10에서 20% 사이 공략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구리라는 게 그 원자재라는 게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막 어떤 막 보면은 어떤 거 막 다른 뭐 이렇게 보면은 네. 100% 수익 났다, 150% 수익 났다. 그렇죠. 세 막 하잖아요. 자릿수다. 그 저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그거 정말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갈 거면 가지. 네. 아니 뭐 안 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그러다 가면은 야 150%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딱 목표가를 정하고 네. 원칙을 정한 다음에 거기까지만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이 또 산으로 갔네요, 그죠? 자, 아닙니다.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금 현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 재고가 소진됐다. 이게 세금을 올릴 거니까 네. 이거 피해 가자. 미리 다 팔아버렸어요. 네. 다 팔아버리니까 재고가 좀 부족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우리 반도체와 HBM과 같은 맥락으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요. 찾는 사람은 많은데 줄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 뭐 그 신발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네. 보면은 막 찾는 사람 많은데 없으면 어때요? 아, 리셀가 막 붙잖아요. 한정판의 느낌일까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시세가 안 나왔다 너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그럼 흐름이 조금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원래 저는 이게 그 주가가 특정 종목들이 하단에서 막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네.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차익 실현이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 절대 아니라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지금 시장 보시면은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네. 사실 이런 사법 리스크들을 해소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외국인이 3,500억 가량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기관에서 2,600억 가량 매수를 했어요. 수급이 갑자기 그쪽으로 확 쏠렸죠. 전부 다. 지금 상승하고 있던 종목들도 빠져버리고 네. 그 정치 테마주로 다 몰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차익 실현이냐? 그렇다고 해서 정치 테마주가 계속 상승하느냐? 그것도 그거는 사실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단기적인 정치 테마주 랠리가 끝난 이유는 네. 구리가 분명히 급등을 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특히나 이 원자재는 잘 안 다루는데 구리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포인트다. 네. 이거는 지금 당장 진입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오.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략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종목일지 더 궁금해져요. 확실하게 조금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심어주셨는데 어디에 그럼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목일까요? 자, 일단은 제가 그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주를 건드려 보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이런 원자재 기업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바닥입니다. 바닥이기 때문에 뭐 건들기 굉장히 좋다. 거기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약간의 수급이 붙어줘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50년이나 이 50년의 업력을 가진 구리 전문 기업입니다. 가공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특장점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일 업종 대비 굉장히 낮은 PBR.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그 PBR이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뭐 수급이 조금만 쏠려줘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오늘 분명히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달고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익 실현이냐? 사실 기존의 주가를 보면 1,400원대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정 매물대에 분명히 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마주 단기 랠리가 끝난 이후에는 구리가 재부각 받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을 유의미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 물량도 뭐 분명히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에서 좀 시세를 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구간에서부터 시세를 끌고 가면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우리 팍스통신망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50년 업력이나 된 구리 가공업체입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그 다음 스텝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지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저평가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만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에 장중에 크게 슈팅이 나왔다는 거에 오히려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렸지만 그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구리와 관련해서는 탄탄한 이슈가 나온 상태죠. 이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 10시 40분 라이브 방송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이제 통신망에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딱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방금 전에 만나본 구리 관련된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10초가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가격 전략까지 이미 확인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또 저평가 바닥주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수익의 극대화를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는 알지만 대표님의 이 대략적인 어느 정도의 기간 정도를 잡고 들어가시는 걸까요? 자, 정치 테마주가 사실 저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한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계속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뭐 오늘 굉장히 강했다 뿐이지 내일도 물론 오늘처럼 강할 거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수급이 또 잠깐 쏠렸다가 분명히 정치 테마주들은 차익 실현이 빨리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뭐 길어도 사실 이제 길어도 다음 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승하는 그 폭발하는 시세, 네. 요거는 좀 우리가 충분히 잡아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정말 장기적인 약 1년 이상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거래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10초가 지났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사실은 그 종목명을 안 알려드려야 정상이에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네. 한 10초 후에 다시 오. 한번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보너스 10초를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10초 만에 들어오는 게 쉽지 쉽지가 않죠.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코드 입력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10초가 훌딱 지나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임의로 한 10초 정도 이후에 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TV를 켜셔서 아니 벌써 10초가 지났는데 나는 QR코드 스캔을 못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10초를 보너스로 더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와중에 들어오셔야지만 놓치셨던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의 화력이 뭐 그렇게 길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화력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승 다음 주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주일 사이에 확실한 수익을 구리 안에서 얻어보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0초도 훨씬 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까지 드렸으니까 저평가 바닥주로 만나봤었던 두 번째 밀착 종목은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는 보너스 아닌 보너스 종목을 항상 가져오고 있으십니다. 이 방송 공략주까지도 가져가셔야 여러분이 조금 훈훈하게 일주일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사실 대표님의 성향과 그렇게 맞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이 정치 테마주, 그래도 뭐 화력이 길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화력은 또 엄청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좀 10분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그 정치 테마주가 지금 뭐 오늘부터 네. 사실 단기적인 랠리를 누구나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정치 테마주를 다룰 때 저도 사실 정치 테마주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치 테마주를 그 다룰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네.
너무 크게 예를 들어 두 자리 숫자를 오늘 뭐 만들어내겠다 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종목이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오늘 지금 시간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11개 중에 10개가 다 정치 테마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아까 사실 이제 이 사법 리스크 좀 해소되면서 그렇죠. 막 장중에 VI가 발동이 막 놀랐어요. 정말 폭발적이었죠. 아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기사를 안 봐도 알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내일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리 숫자에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자. 이거 위험하다. 네.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네. 오늘 제가 분명히 이 종목 정치 테마주 갖고 왔잖아요. 네. 근데 내일부터 정치 테마주의 순환되는 걸 보고 네. 하나하나 좀 많이 공략해 볼 생각이에요. 아, 진짜요? 하나만 공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음. 다 같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방송상 종목을 하나밖에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하나만 들고 왔는데 네. 이 종목으로 10% 수익 보는 거 말고 네. 우리가 종목을 번갈아 가면서 오. 사실 뭐 5%, 뭐 10%, 네. 뭐 10%는 아니죠. 5%, 3%막 이렇게 수익을 조금씩 단타로 접근해서 네.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아주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세 글자예요. 이거 보면 아십니다. 아실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뭐 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치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원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제조 전문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시장이 뭐 사실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후한 시장이었는데 네. 부품 기업들은 작년 한 해가 그렇게 오. 마냥 좋은 시장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 가까운 영업이익을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사실 뭐 저렇게만 보면 정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업체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까 구리 했잖아요. 네. 근데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보다 네.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리도 공략하고 전기차 부품도 자동차 부품도 같이 공략하자. 이거야말로 진짜 1+1이죠. 그러게요. 정말 그냥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다 공략해보자라는 거네요. 선침해가 사실 별게 없어요. 자동차 부품 지금 현대차 이슈 있잖아요. 그쵸. 이슈 있으면 우리가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구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리 이슈 있는데 시세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안 나올까요? 뭐 시장이 정치 쪽으로 지금 흘러갔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우리가 선침해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선침해서 시장 반등 나올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장중에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들 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떠냐?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 기업 어떻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상승 추세잖아요. 아, 그죠? 이 짧게만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는군요.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줬다가 네. 또 이렇게 뺐다가 또 이슈 있을 때 올라가줬다가 빠졌다가 하죠. 근데 실제로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정치 테마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추세가 이렇게 꺾였는데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추세에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를 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현대차 투자 이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부품주들이 좀 전방 기업들 네. 우리 완성차 기업들이 이런 뭐 이슈를 만들어낼 때 지금 근래 자동차 부품주들 막 움직이는 거 보셨죠? 네. 조정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추세 살아날 가능성이 크니까 이 종목 역시나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자세한 전략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너스 종목이었죠. 정치 테마주 안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 테마로 엮이는 게 아니더라도 자동차 관련된 이슈, 구리 관련된 이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종목만 공략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 외에도 더 짧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로이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